다음에 이제 4번부터 84페이지에 4번. 4번에 연소가스 중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 그 자체의 독성은 없으나 다량이 존재할 경우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화재가스에 혼합된 유해가스의 흡입을 증가시켜 위험을 가중시키는 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소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고 이제 크게 독성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제 일산화탄소나 SO2는 이산화황, NH3는 아모니아 이런 것은 독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연성 가스이면서도 독성 가스인 것은 이제 가연성 가스라고 하니까 질소는 가연성이 아니고 이제 수소나 메탄, 황화수소는 가연성 가스인데 이제 수소나 메탄은 독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황화수소가 독성이 매우 강하죠. 황화수소. 그래서 H2S의 분자식으로 이제 아모니아는 방금 전에 NH3가 아모니아고요. H2S 황화수소. 그 다음 6번에 다음 연소 생성물 중 인체에 가장 독성이 높은 것은 그러면 이제 포스겐 굉장히 맹독성이죠. 포스겐. 그래서 이제 허용 농도가 0.1 ppm. 그래서 수치는 알아놔야 돼요. 포스겐 0.1. 이제 그 ppm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허용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허용치가 낮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겐의 허용치는 0.1 ppm. M을 위에다 써야 되겠네. ppm. 아마 이 M자가 여기 가운데 P라는 것은 이걸 말해요. 예, 맞습니다. M이라는 게 밀리언. 그래서 100만이. 그래서 이제 보통 LPM 하는 것도 이제 리터 퍼 미닛 이것을 이제 LPM이라고 부르니까 이 P라는 게 이 중간에 이거라고요. 여기에 P도 이제 중간 100만 분의 0.1%이 그렇게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포스겐하고 그 아래 아크롤레인도 0.1 ppm이니까 포스겐하고 아크롤레인 같이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황린과 정린이 서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실험. 동소체라는 것은 이제 타고 남은 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이제 그 해설에 봐보면 동소체란 2번에 한 종류의 온소로 이루어졌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종류면 동소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8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물체가 열분해 또는 연소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주로 산소, 이건 아니겠죠. 3번에 완전 연소할 때만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 유독성이 없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9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에 포함되어 인체에서 혈액의 산소 운반을 저해하고 그러면 일산화탄소죠. CO, 연탄가스. 10번에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연기가 발생하고 화염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고 산소는 발생하지 않죠.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번에 화재에서 휘적색의 불꽃 온도는 몇 도 정도인가? 그러면 휘적색, 적색인데 약간 밝은 적색이다. 그런 뜻이니까 일단은 보통의 적색이 800도씩 그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는 더 높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950도 이 정도가 되네요. 이제 800이나 850도가 적색인데 이제 이 책에서는 850도를 적색으로 했기 때문에 950도 그 정도가 휘적색이고 850도보다 낮으면 암적색이고 어두운 적색, 높으면 밝은 적색,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 휘적색보다 더 높아지면 이제 노란 색깔의 적색, 그렇게 생각하면 황적색이 1100도시, 이제 더 높아지면 이제 백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선 적색만 4가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2번의 불꽃의 색상을 조온으로부터 고온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적색 중에 암적색, 그 다음에 그냥 적색, 그 다음에 휘적색, 이제 그런 순서니까 1번은 이제 황적색이 휘백색 아래니까 틀렸고, 2번에 이제 휘백색은 높은 온도니까 틀렸고, 3번에 암적색, 그 다음에 황적색, 그 다음에 백색으로 넘어가니까 3번이 맞습니다. 이제 백색보다 더 높은 게 휘백색이니까. 그 다음에 13번은 연소시 암적색, 그러면 아까 850을 기준으로 해서 더 낮았으니까 700도가 답입니다. 이제 950은 휘적색이었고 1100은 황적색이었고 1300은 백색이었고 1500은 휘백색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번에 고층 건축물에서 연기의 제어 및 차단은 중요한 문제이다. 연기 제어 기본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연기는 희석하고 차단하고 배기하고 이 방법이 그렇게 되고 복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15번에 건물 내에서 연기의 수직 방향 이동 속도는 몇 메타/세크인가? 이제 수평으로는 0.5에서 1 정도 됐었고 수직으로는 1에서 3
3 정도, 2에서 3 정도, 예, 그 정도 잡으면,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이제 수평이 0.5에서 1, 수직이 2에서 3, 계단이 이제 3에서 5,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열의 3대 전달 방법. 볼 수 없는 것은, 예, 전도가 있고 대류가 있고 복사가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아니고요, 답이고요. 17번은 고층 건축물 내 연기 거동 중 굴뚝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제 건물 내외의 온도차가 있어야 굴뚝 효과가 발생하고요. 이제 화재실의 온도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내부 외부 온도차가 발생하니까 관계가 있고, 건물의 높이도 관계가 있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굴뚝 효과가 커져요. 층의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다음 중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알루미늄, 철제, 은, 안면, 광물, 섬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금속 종류는 열 전도율이 크겠죠, 아무래도. 근데 안면, 광물 이것은 이제 어떤 돌 그런 비슷한 것인 것 같으니까, 예, 안면이 아무래도 가장 낫습니다. 자세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19번은 다음 중 열 에너지가 물질을 매개로 하지 않고 전자파의 형태로 옮겨지는 현상은, 전자파 하면 복사죠. 네, 태양광, 태양열이 이제 지구에 도착하는 게 전자파 형태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번은 열의 전달 현상 중 복사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복사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이제 그 Q 공식이 이게 있는데, 시그마 T의 4승 이런 법칙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그리고 좀 더 덧붙이면 이제 단면적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자 반대 모양새가 입실련, 방사율인가 그래요. 이걸 보통은 이것에 사성한다, 그게 문제가 잘 나오니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 이건 제법 특검이라는 그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죠. 이번에 저희 직장에 네네. 어떤 사람 1급치인데 떨어진 참 6급치도 떨어졌다는데. 네. 문제는 모르다. 이제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2급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합격할 수가 있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21번에 다음 중 연소 시 아응산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아황산. 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황에서 발생을 하겠죠. 자세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황리라는 것은 황이 아니라 인이다라고 그랬어요. 황리는 유황이 아니라 황리는 누를황, 노란 색깔의 인, 피폰가 돼요. 황리.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4장의 화재 이론의 문제를 풀어보면,
1번에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1번은 인간이 제어하며, 이것은 화재가 아니죠. 예, 그냥 불이지.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이제 화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어하면 화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2번에 다음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주위 온도가 높다, 인하점이 낮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은 낮죠. 위험이 작죠. 폭발 하한계가 낮으면 위험해요. 화재 발생 위험이.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았을 때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화재의 분류 방법 중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은, 그러면 B급입니다. A급은 일반, C는 전기, D는 금속, K는 주방. 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VC 저장 창고, 그러면 일반 화재니까 A급이 돼야 맞고, PVC A급이어야 되고, 3번에 연소의 색상과 온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암적색보다는 휘적색의 온도가 높다. 이게 맞죠. 4번에 연소의 색상과 뭐 했을 때 휘백색이 가장 높죠. 1500 그 정도.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5번에 가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섬유류 화재는 무슨 화재? 섬유류 일반적인 거니까 A급이 맞겠죠. 그냥 일반 가연물이니까. 6번에 다음의 재료 중 일반적으로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열가소성이 있고 열경화성이 있는데, 폴리에틸렌, 염화, 비닐수지, 페놀수지, 폴리스틸렌. 예, 그러면 이제 페놀수지가 답인데, 열경화성은 페놀수지, 요소수지, 멜라민수지 그렇게 되네요. 페놀수지, 요소수지, 멜라민수지가 열경화성 플라스틱. 그래서 열경화성이라는 말은 열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네요. 열가소성은 열에 의해 변형이 된다, 예, 그런 뜻이고. 그래서 페놀, 요소, 멜라민, 그렇게 세 가지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7번에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단락, 과전류, 누전. 절연 과다는 좋은 거죠. 예, 절연. 예. 그 다음에 8번에 다음 중 재료와 그 특성의 연결이 옳은 것은 PVC는 열가소성, 페놀은 열경화성이었어요. 폴리에틸렌 열가소성, 멜라민은 열경화성이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페놀, 요소, 멜라민이 열경화성이었기 때문에. 9번에 화재의 종류에 따른 표지색 연결이 틀린 것은, 일반은 백색이 맞고요. 전기는 청색이고, 금속은 흑색이 아니라 무색이에요. 무색. 색깔이. 예, 유류는 황색이고, 예. 그리고 무색이, 그리고 주방 화재도 유리 화재처럼 황색이네요. 10번의 화재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확대, 정형성이 아니겠죠. 비정형성이겠죠. 우발성, 불안정 특성이고,
예. 그 다음에 11번은 내와 건축물 화재 진행 과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초기가 있고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 종기 11번에 예, 그게 맞겠죠. 예. 내와 건축물. 그 다음에 12번. 네. 이제 목재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염착화 하면서 발염착화하고 발화하고 최성기. 예. 1번이 답입니다. 이제 내용 공부할 때 한 번씩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3번에 건물 화재의 표준 시간 온도 곡선에서 화재 발생 후 1시간에 경과할 경우 내부 온도는 약 몇 도씨 정도가 되는가? 내부 온도. 그래서 1시간이면은 925 그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예. 무조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간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도 내와 건축물이 맞을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앞에 내용을 이제 봐보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나? 1시간 정도 됐을 때 900 몇 도 된다. 내용이 여 앞에 내용은 없고 다른 곳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건축물의 화재 성상 중 내와 건축물의 화재 성상으로 옳은 것은 이제 내와는 낮은 온도로 장기로 가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네. 이제 목조는 고온으로 짧게 가기 때문에 이제 2번이 답이 되고, 이제 15번은 플래시오버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오버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불이 확산되는 것을 플래시오버. 그래서 이제 내장재를 불연화, 난연화 하면은 되고, 가연물을 양 제한하면 되고, 이제 카펫, 커튼 이런 거 일반적인 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 방염된 걸 사용해야 되고, 제인 설비, 배출 설비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네. 내용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문제가. 그래서 내용 공부하고 문제 푸니까는 이제 좀 풀 수 있고 그런 것 같죠. 예. 내용 공부를 안 하고 풀려면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급해도 내용 공부를 충실히 하고 이제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원에 안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내용은 대충 보고 잘 모르니까 이제 문제만 많이 풀어봐요. 그러면은 한 4번 떨어져요. 네, 내가 실제로 이제 만나본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근무하는데 이제 2급을 4번 떨어지고 5번째 합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혼자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좀만 어렵게 나오면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용 공부를 충실히 하고 문제를 풀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목적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옥내 출하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출하 시기니까 뭐 옥내 출하 옥내에서 불이 이렇게 발생한다 지금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천장 속, 벽 속 등에서 발염 착화 2번에 창 출입구 등의 발염 착화. 이제 2번은 아마 5개로 출하하는 그때인 것 같은데 3번에 가옥 구조에서 천장면의 발염 착화 4번에 불연 벽체나 불연 천장인 경우 실내의 그 뒷면의 발염 착화. 그래서 16번에 2번은 옥내가 아니라 옥외 출하가 맞습니다. 이제 17번에 다음 중 플래시오버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도시가스 이건 아니고요. 2번에 휘발유 등 이것도 아니고요. 3번에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여 열 및 가연성 기체가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연소하여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이나 2번이나 4번 이것은 이제 다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18번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화재를 확대시키는 주요인이 아닌 것은 이제 비화, 복사열, 화염 접촉 이건 다 맞죠. 이제 흡착열은 해당 사항이 없죠. 흡착열이라는 것은 하면서 발생하는 열이 흡착열이기 때문에 이제 19번에 화재로 인한 플래시오버 발생 시 실내 온도는 약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플래시오버는 체성기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의 온도가 대략 800에서 900도씨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좀 봐보면 플래시 오버 앞에가 이제 800에서 900도 그래서 이제 91페이지 봐보면 이제 성장기하고 체성기 사이에 이제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는데 그때의 온도가 이제 800에서 900 사이 그 정도 되네요. 예. 뭐 그 정도 알아놓고 대략적인 거니까. 20번의 백드래프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제 백드래프트라는 것은 뒤로 화염이 밀려오는 그런 현상이 그래서 개구부가 열려서 산소가 갑자기 들어가면 이제 화재라는 것은 산소를 찾아오기 때문에 백드래프트. 그래서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최성기에서 감쇄기로 가는 그 시점에서 백드래프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2번은 가연성 가스량이 많고 산소량이 적을 때 공기의 갑작스러운 유입으로 화재 확대가 된다. 맞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대부분 화재 감쇄기에서 많이 발생된다. 맞고요. 공기의 공급이 원활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파트의 소화 이론. 그래서 1번에 104페이지. 1번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성분인 분말 소화 약제는 몇 종 분말인가? 그래서 제1종이 맞습니다.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은 탄산수소 아모늄, 4종은 2종 플러스 요소이. NH4H2, NH4H2CO3. 근데 좀 분자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KH, NaH. 아, 2가 없어야 맞겠네요? 그죠? 그런 제일 좀 NaHCO3죠. 분자식이. 예. 2가 없어야 되는데. 수소 나트륨은 뭐지? 수소 일단 근데 예. Na2 나트륨 수소 예, 예. 탄소 CO2는 CO3. 예. Na2H CO2 Na2가 없다고요, 2가. 잘못됐다고요, 책이. 그래 예. NA입니까? 예, 예. 앞에 한번 봐볼까요? Na 플러스 앞에도 Na 플러스 있는데 탄산수 Na, Na2H CO2 Na2가 앞에도 있다고요? 예. 이제, 플러스 예. 아마 2가 없을 텐데,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왜 그러냐면, KHCO3하고 분자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Na 대신에 K가 들어갔을 뿐이니까,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봐보고요. 2번에, 이제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몇 % 이하로 감소시키면 15%였죠? 예. 3번에 목재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하고자 한다. 그러면 냉각 소화 효과가 가장 크죠? 예. 비열하고 잡열이 커서. 4번에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중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억제는 화학적이에요. 화학적. 네, 억제라는 게 아까 정촉매 나왔었죠. 그걸 억제한다 그 말이에요.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질소수, 냉각수. 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네. 5번은 고피점유, 이제 피점이 높은 기름, 그런 뜻이죠. 화재 시 무상주소하여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기류의 연소성을 상실시키는 소화 효과는, 그러면, 그 유화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에멀전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유화 효과라는 것은, 기름 표면을 이제 안개 모양의 물이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제 그런 걸 유화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말로 에멀전 효과라고 하고요. 네네. 에멀전 효과는 물하고 기름이 약간 섞이는 효과를 에멀전 효과라고 그래요. 6번에 다음 중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의 가장 주된 소화 효과. 그럼 할로겐 화합물은 이제 부촉매 효과, 억제 효과, 화학적 효과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부촉매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7번에 화학적 소화 방법. 그러면 이제 할론이 들어가면 화학적이죠. 부촉매 효과. 8번에 화재 소화 원리에 따른 소화 방법이 적용이 잘못된 것은 냉각 소화 스프링클러 맞고요. 질식 이산화탄소 맞고 제거 포도 질식이에요. 질식 덮어버리니까.
억제 할로겐 화합물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넘겨보면, 네. 9번에, 예. 다음 중 지사류이온물의 적응성이 있는 것은, 그러면, 옥내나 옥외나 봉상,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물분무가 아까 에멀전 효과,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질식 효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분무 소화 설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상, 적상, 무상 이것은 저번에 공부했었죠. 네, 내용 공부할 때. 그래서 물분무가 무상 주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상, 적상, 무상 이런 말도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물은 100도씨에서 기화될 때 최적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소화 효과는 이제 물이 최적이 증가하면 수증기가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산소를 좀 차단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다음 중 제거 소화 방법과 무관한 것은 산불 맞고요. 이제 화학 반응기 밸브를 잠그는 것도 맞겠죠. 유류 화재에 덮는 것은 질식이 되겠죠. 질식. 4번에 유류를 이동하는 것 제거가 맞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다음 중 물의 물리화학적 성질로 틀린 것은 증발 참열은 아까 내가 539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대기압에서 100도씨의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최적이 대략 한 1600배 그 정도로 커집니다. 3번에 수소 1분자, 산소 2분의 1분자. 화학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다. 예. 뭐 어려운 말인데,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극성 공유 결합. 4번의 분자 간의 결합은 쌍극자, 쌍극자, 상호작용의 일종인 산소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제 산소 결합이 아니라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대략 알 수 있잖아요. H2O니까 산소 하나가 있으면 H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산소가 있고 H가 있고 이제 물 분자가 있으면 이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 네. 그 다음에 13번. 증발 참열이 가장 큰 것은 물이겠죠. 14번에 할로겐 원소 중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것은 그러면 FCl, Br, I 그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F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에 봐보면 7쪽 해서 FCl, Br, I 그 순서대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져요. 그리고 그 옆에 영족해서 나오죠. HE, NE, AR, KR, XE 이게 그 불활성 기체예요. 불활성 기체. 그래서 아르곤 이제 그런 게 잘 나오죠. 불활성 기체 영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족은 할로겐 족이고 영족은 불활성 기체
족이고, 그래서 둘 다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FCl, PRI 이제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F, CL, PR, I. 그래서 원자 번호가 이제 이렇게 커지는 것이고, 또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화 효과가 아마 클 겁니다. 네. 원자 번호도 커지고 소화 효과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소화약제의 방출 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액체 화학 반응, 기체의 압력으로, 외기의 온도, 습도, 가스 압력, 동력, 사람의 손 등에 의하여. 4번이 맞겠죠. 그죠? 네. 가스 압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 그런 걸 말하고요. 네. 아니면 질소를 넣어서 이제 압력을 빵빵하게 해서 이제 밀어주는 것. 동력은 전기, 모터, 펌프,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소화기 뿌리는 게 이런 게 다 사람의 손이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아니면 뭐 던져서 이렇게 끌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모래 이렇게 사람 손으로 뿌리고 이런 게 다 기니까. 그 다음에 16번. 포소화설비 저발포는 20 이하인 것을 저발포라고 그래요. 팽창비가. 그래서 아래 해설에 봐보면 20 이하인 것을 저발포라고 이야기하고 80에서 1000 미만인 것을 고발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17번. 물의 소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첨가하는 약재로서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 침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첨가제는, 그래서 침투 효과, 그러면 침투제라고 해야 되려나? 네, 그러네요. 침투제. 네. 그 부동액도 있고 유화제도 있고 침투제가 있고 강화액이 있고 증점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증점제라는 것은 이제 점도를 높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점도가 높아지면은 달라붙는 게 더 좋으니까 증점제라는 것은 점도를 높인다. 그래서 달라붙는 것을 더 좋게 한다. 흡착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침투제는 그 산불 그런 곳에 이렇게 침투 잘 해서 불 잘 끌 수 있도록 그런 게 침투제예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